확실히 만기일날 시세는 럭비건과 같이 움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충격이 좀 있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충격 없이 무난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고비 하나는 좀 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5일 만에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5일 만에 순유입되었습니다. 다만 순유입 규모는 4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14일부터 전기요금이 4% 인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 주가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게임주 동반 약세입니다. 한층 더 강화된 셧다운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게임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1년 5개월 만에 전기요금이 4차례 인상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다시 인상이 되는데 뭐 산업계에서 좀 반발도 있겠지만 한국전력 주가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준 연구원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내용과 한국전력 매매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것처럼 추운 날씨 때문인데요. 이번 한파가 1월 달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그 한국전력의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발생했는데요. 지식경제부는 1월 14일부터 이제 전기료를 평균적으로 한 4.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한 2%, 산업용은 4.4%, 이제 그 심야 전기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를 이제 인상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여지까지 한 1년 5개월 동안 한 총 4회에 걸쳐서 19.6%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도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한 2가지 정도의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현재 그 시장의 컨센서스로 이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한 1.9조 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익이 개선된다면 이제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그동안 좀 이렇게 균형하게 쏠려있던 이 전기의 수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전력에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수 유지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뭐 지금 외환 당국에서 이제 개입을 좀 하면서 현재 한 원달러가 달러당 1,060원 선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유가도 현재 한 93달러 선에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격 변수를 반영했을 때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정말로 춥습니다. 날이 이렇게 춥다 보니까 사실 뭐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고요. 거기다 뭐 전기요금 인상되니까 당연히 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약세가 두드러진 쪽이 게임주 쪽입니다. 강화된 셧다운 법안이 발의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셧다운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뭐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일제히 약세인데 이학영 위원이 게임주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셧다운제 강화권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11시부터, 그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로 한 3시간 정도 늘려보자는 얘기인데요. 일단 업계에서도 크게 뭐 우려하는 눈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주가가 뭐 조정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뭐
어폐가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모바일 게임이랑 NC소프트 같은 기존의 PC형 게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바일 게임즈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한때 정말 엄청난 게임을 모바일 다운 기록을 하더라도 그것이 2달, 3달 후에는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현실인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반짝 인기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걸 자주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해외 사정도 마찬가지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작년은 정말 모바일 게임은 컴투 수기 기준으로 보면 5배, 6배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가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은 NC소프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수준까지 가 있고요. 연저점에 다시 작년 이래 최저치까지 가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신뢰 회복의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가 반등을 하기에는요, 기대감만 갖고 어떤 주식을 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뢰감이 필요하고요.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회사 측이라든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라 숫자 그 자체죠. 최소한 4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지 다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가지 않을까 싶네요. 모바일 게임주 작년에 정말 그야말로 불같은 시세가 났다가 또 갑자기 훅 꺼져버린 시세가 그렇게 좀 훅 꺼져버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셧다운제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모멘텀 기대감입니다. 중국 12월 수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기대감이 상당히 올해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춘절이 아직은 조금 시간 남았는데 춘절 가까우면은 관련주들이 계속 예외 없이 중추절도 마찬가지고요. 부각을 받아왔는데 이학년 위원이 춘절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느낌은 있지만은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해외 유명 투자 전략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한 20% 정도의 주가 상승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춘절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벌써 나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춘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설날인데요. 최대의 명절이고요. 최대의 쇼핑 시즌임에 분명합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중국의 경기 지표 계속 좋게 나온 분위기고요. 주시장도 동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요. 예년에 비해서 중국의 이번에 춘절에 소비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은요. 여전히 중국에서는 해외에 대한 해외 여행객, 해외로 관광객 나가는 숫자가 또 사상 최일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요. 그만큼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도 항상 비슷한 얘기도 있지만요.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사업,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그리고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또 그런 일부 또 정보기술, IT라는 쪽에서의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 관련해서는 GKL과 파라다이스, 특히 GKL 같은 것이 되겠고요. 호텔 신라는 당연히 면세점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명동 쪽에 쇼핑 많이 한다고 하니까 롯데 쇼핑, 신세계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고요. 화장품에서는 아무래 퍼시픽, 에블, CNC 같은 것이 항상 나오고요. 기타 여행 관련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중국 소비 관련, 특히 춘절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주식이고요. 이번에도 그 부류에는 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감도 있는데요. 역시 관련주는 카지노라든지 호텔, 쇼핑과 관련된 종목들, 또 화장품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주가가 조정받으면은 미리 사놓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중국의 1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 수출 예상치를 아주 대폭적으로 상회를 했고 수입
수입도 예상치로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늘어났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준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정말 중국 모멘텀을 기대해도 좋을지 그 부분도 같이 언급해 주세요. 네. 오늘 그 오전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한 2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규 대출이 발표가 됐고 두 번째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4,543억 위안을 찍으면서 예상치 5,500억 위안에는 약간 미달하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신규 대출이 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 연간 대출 목표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신규 대출은 이 목표치에 좀 맞는 부합하는 수준에 맞도록 조금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쪽을 얘기를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14% 증가하면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좀 커졌는데요. 14% 증가한 건 이제 예상치였던 5%를 크게 상회하는 거고요. 무역 수지 흑자는 316.2억 달러로 이 예상치 200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이제 상회했습니다. 중국에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수출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국가들은 조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성장세가 있는 뭐 아세안이나 다른 국가들로 이제 동남아 국가들로 이제 보내는 걸로 조금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경기 지표들은 좋게 나왔지만 이제 중국 경기가 정말로 반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 최근에 발표된 경기 선행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 재축적이 다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 심리가 발전하면서 이 경기의 회복에 대한 조금 그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중국 경기는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 경기를 발표하는데 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류구매협회하고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종합해서 발표하는 그 PMI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HSBC에서 이제 발표하는 PMI 제조업 경기 지수가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 쪽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HSBC 그 PMI가 이 국가통계국 PMI를 넘어서면서 이 15개월 만에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좀 기업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한 어떤 대출을 쉽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조사한 어떤 지표에서 이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오면서 이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얻는 어떤 벽이 조금은 더 낮아졌다 이런 현상이 감지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 원저우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상황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민간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현재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금융에 대한 뭐 영업 승인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이제 평균 대출 금리도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발효할 때는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이제 시험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좀 나오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이 원저우시에서 조금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대출을 조금 늘려주고 유동성을 좀 완화시켜서 확대시켜주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리커창 그 부총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도시화 정책이 진행이 되면 중국 경기가 이제 투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4분기에 7.8% 정도고, 그 올해 1분기에는 8%, 올해 2분기에는 한 8.2% 정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HSBC PMI 말씀하셨는데 HSBC PMI는 아무래도 수출 경기 쪽을 좀 잘 보여주는 지표죠? 예, 약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경기가 좀 위축된 게 대기업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중소기업 HSPMI 지수에 나오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돈을 이제 좀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이 지표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중국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버팀목이 될 만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옵션 만기일 예상의 견조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데
글쎄 뭐 마무리 막판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까지 봐서는 무난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이 오늘 시장 마무리 전략도 좀 세워주시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요, 장 마감까지 일단은 방심은 금물이죠. 물론 지금까지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어떤 긴장의 끈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사전 공시 수량 이런 거가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매수가 많은 것도 보이는데요. 일단 동시 효과까지 계속 유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요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물량이 나오더라도요 그것은 100%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추세가 바뀌거나요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즉 펀더멘탈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요 혹시라도 크게 밀리거나 혹시라도 크게 급등을 하는 간에 결국 하루 이틀 내에 즉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또 낙담하시거나 기뻐하셔도 안 된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투기적 매매, 혹시라도 급락하는 동시효과의 모습 나오면 저가 매수 정도 하시는 거 정도 그 정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죠. 이번 주까지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정도니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일 텐데요. 실제로 보면 대기업 중에요, 어닝의 컨센서스가 올라간 기업은 3개월 전 대비 큰 기업들 중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특히 IT를 제약은 대부분의 종목군요. 실적에 대한 실망이기 때문에 이런 실망스러운 실적 시즌에 대한 반응, 특히 그거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방향 그리고 반응을 유념해서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이런 오늘 옵션 만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주장에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일 이후 코스닥이 계속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대형주가 간다 그러면요 코스피가 간다 그러면 실적은 안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 경기 민감 대형주들 흔히 얘기해서 경기 관련 대형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딛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OCI 같은 거 호남석유 이런 것들도 3분기 실적이 영 안 좋죠. 특히 OCI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더 안 좋은 실적 어닝 쇼크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금통의 대해 금리 결정.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바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외환시장이라든가요.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 여부를 보시면서 다음 주 이후 특히 내일 이후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만기 이후에는 역시 기업 실적에 관심이 가장 집중될 것 같고요. 만기 이후에도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할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달러원 환율 1,060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라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김대중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현재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래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조금 선반영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채권을 매수하고 있고요. 또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한 6대4 정도로 동결이 약간 우세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인하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상황에서 외환 이후에도 좀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통위에서 조금 더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조금 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 업종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내일 정말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제 건설이나 은행, 증권, 보험 업종들이 약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권, 그 자본 조달 비용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증권이나 보험 같은 거는 이제 채권 평가액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 업종 중에서도 좀 이제 또 대표적인 걸 좀 꼽아보면 아무래도 현재 그 PBR이 좀 낮게 그 거래되고 있는 은행 업종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금통위 관련해서는 뭐 동결할 것이다, 인하할 것이다 의견이 거의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당히 주목이 되는 금통위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